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선물 거래에서 꼭 필요한 5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보라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 수준까지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안내 드릴게요. 오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복잡한 용어에 겁먹지 않게 만들고 핵심만 쥐고 나가게 하는 것. 화면 앞에서 같이 숨 고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코인 거래를 따라 하는 법입니다. 가입부터 입금, 주문 넣는 순서까지 길을 한 번만 깔아드리면 이후엔 혼자서도 걸어가실 수 있어요. 여기서 현물과 선물을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버튼 위치만 다를 뿐 원리는 같습니다. 시장가, 지정가 같은 주문 방식도 언제 어떻게 쓰는지 영상에서 바로 실습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이야기죠.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법. 자극적인 포인트 말고 구조만 뽑아서 설명드립니다. 그 중학생 단타의 핵심은 큰 한 방이 아니라 작은 파도 여러 번입니다. 진입 구간을 좁히고 손절은 짧게, 익절은 빠르게 가져가면서 회전율로 승부를 보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반복되니까 수수료를 줄이는 순간 체감 수익이 확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붙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할인 링크 적용 같은 작은 설정이 시간이 지나면 통장 차이로 커집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린다는 단타 방식입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후보를 추리고 타이밍을 좁히는 흐름으로 보여드릴게요. AI는 정답이라기보다 필터입니다. 거래량이 붙는 종목, 변동성이 터지는 구간을 먼저 추려주니까 우리는 마지막 타이밍 판단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 흐름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내 돈 입금 없이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걸로 거래를 연습하는 절차를 헷갈리지 않게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달러는 금액보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작은 레버리지로도 주문 넣고 청산되는 과정을 몸으로 익히면 내 돈이 들어갔을 때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깔끔하게 모아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바로 따라하실 분은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세요. 현실적인 얘기도 드릴게요. 처음 받은 100달러로 당장 10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내 돈을 넣지 않고 시장을 체험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 원까지도 꿈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론 말고 숫자 한 방으로 머릿속이 정리되게 만들어 드릴게요. 가정 하나만 해보죠.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그 1,000만 원이 지금은 각각 얼마가 되었을까요? 같은 돈인데 인생이 갈립니다. 주식부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으니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더 드라마가 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텐데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부동산도 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차원이 다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를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만 봐도 심장이 뛰죠. 이 내용만 보셔도 코인을 공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최소한 선택지로 넣어둘 수밖에 없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더 좋은 건 구조입니다. 코인은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오를 때도 롱으로 수익을 노리고 내릴 때도 숏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이 달라도 돈이 되는 시장이죠. 게다가 현재 기준으로는 수익이 나도 세금을 바로 내지 않는 구간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조건이 투자처로는 꽤 매력적이라 유입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는 보유한 금액보다 훨씬 크게 베팅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열려 있어요. 레버리지는 쉽게 말해 확성기입니다. 내 자본의 소리를 키우는 대신 실수도 크게 울립니다. 그래서 원리부터 정확히 알고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운용 규모가 확 커져서 어떤 구조에서는 5천만 원의 투자금을 굴리는 느낌까지 납니다. 작은 투자금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분들에겐 필수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굴리는 분이라면 레버리지 기능이 꼭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개인은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거래소가 바뀌면 수수료, 편의성, 속도가 한꺼번에 달라지고 그게 곧 성적표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다들 밖으로 나가냐는 질문의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니 해외로 몰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단타를 반복할수록 차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이동이 더 빨라집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꼭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공포인지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퍼센트는 작아도 판돈이 커지면 이빨을 드러냅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쓰면 수수료는 더 빨리 커집니다. 내 돈이 아니라 포지션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느낌이라서요. 그래서 단타로는 수수료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레버리지를 20배로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회 거래 시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한 번 눌렀을 뿐인데 월세가 빠지는 기분이죠.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가 되는 셈입니다. 놀라실 겁니다. 이러면 실력이 좋아도 장기적으로 이기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에요. 대형 거래소 4개와 A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나눠볼게요. 수수료,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9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 하나가 매매 습관을 바꿔버립니다. 거래가 간편한지도 중요합니다. 초보는 버튼이 많은 곳보다 실수할 틈이 적은 단순한 화면이 유리합니다. 결국 빠르게 진입하고 빠르게 정리해야 단타가 살아납니다. 한국어 지원은 체감이 더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배수가 높을수록 기회도 커지지만 리스크도 같이 커진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며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넣고 바로 빼기가 되는 곳이 편합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적용 방법도 같이 적어뒀으니 영상 끝나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수익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개념부터 아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숏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방향만 다르지 준비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쉽게 말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는 겁니다. 다만 에스컬레이터가 진짜 위로 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볼 신호는 상승 추세입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점 갱신이 반복될 때 힘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도 힌트가 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은 엔진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가 됩니다. 오르는 사람만 오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몰린다는 뜻이라 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뉴스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이런 재료가 붙으면 롱의 성공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을 보겠습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내려가는 계단을 타는 건데 미끄럼이 시작됐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보이면 숏이 유리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날 때는 시장 힘이 아래로 쏠렸다는 뜻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잡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때는 곧 하락할 가능성이 커져서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키워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악재는 생각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트렌드와 변동성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독이 아니라 흐름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맥디와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파악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롱과 숏을 잡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한 가지 신호만 믿지 말고 근거를 겹쳐서 들어가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로 매매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을 정리해 두었으니 수수료 최대 할인과 $100 가입 방법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신주셔서